셀트리온 자사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진펜트라 새로운 시각과 평가, 일본 기업 M&A, 홀딩스 상장 추진, 셀트리온 오늘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0.60%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64% 하락세를 보입니다. 전일 상승에 따라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침부터 자사주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자사주는 24만 2,616주에 매수를 했고요. 이번에 매입하기로 한 자사주 전체 물량의 10%씩을 매일매일 일단은 매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도 오늘 24만 4천주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26억 매수, 기관들은 151억의 매도를 보입니다.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97억의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들도 12억의 매도가 나타난 모습.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이 0.9억의 매도, 그리고 기관들은 3억 정도 매수의 모습인데요. 제약도 바닥은 이제 확인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서정진 회장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죠. 거기서 나온 새로운 내용들, 그 다음에 진펜트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장 시작하기 전이죠. 아침 6시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이야기죠. 빚내서 자사주 사는 셀트리온, 서정진만을 위한 자사주 마법, 사실상 예고됐다. 제목부터가 뭔가 그렇죠. 셀트리온 올해 6번째 자사주 취득, 소각 전혀 없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번째, 주식담보대출 활용 가능성 주목.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보면요, 무엇보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취득을 목적으로 5,500억 원의 차입 방안까지 정했다. 빚을 내 자사주를 사들이겠다는 것으로 시장에선 이상한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외 소액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합병에 필요한 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탓이다. 자, 이 부분은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사주 취득은 그동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주가 부양 주주가치 제고 단골 소재였지만 통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소각 없는 취득으로 인해서 주주가치 제고는 허울일 뿐 경영권 방어 목적이 더 짙다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해진 탓이라고 말했다. 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가 도대체 누군가요? 그리고 자사주를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목적, 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잖아요.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목적인데 지금 경영권을 누가 공격을 해야지 방어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요,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요, 월요일날도 제가 이 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5,500억의 차입인데 이것은 기업어음을 5,500억을 발행을 하는 건데 실제로 차입한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실제 차입한 금액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입금 5,500억 빚을 내 가지고 자사주를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산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SK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더라도요, 23일 함께 공시된 5,5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는 향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시 대응을 위한 자금 확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이사회 결의일이 동일해서 주식시장 내에서 자사주 매입과 차입금 증가를 연관지어 우려를 하는 시각이 일부 존재했으나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 기자가 쓴 내용이죠.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요, 첫 번째 내용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요.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는, 확정되지 않는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셀트리온의 자사주 보유 현황인데요. 합병된 이후에 통합 셀트리온의 자사주 비율은 4.0%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물량을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각 기업들이 자사주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몇 퍼센트 가지고 있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것은 고유의 경영권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사주를 소각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자사주를 활용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한 M&A잖아요. 이 M&A를 통해서 회사의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더 커지게 되면요. 그 혜택은 주주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얼마큼 걸리느냐. 이런 차이인 것이죠. 물론 이번에 합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라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사주는 사실은 소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소각을 한다고 공시를 했고, 이번에 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사주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로 들어오는 자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또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장기적인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사주 물량 조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소각하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이런 어떤 합의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주들하고 또 회사 측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기자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병의 불확실성 끊겠다. 주식 매수 청구 자금 마련돼 있다. 그 다음에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외의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요. 이 사진의 출처는 셀트리온 소액주주 쉼터 밴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죠. M&A가 일본 기업을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아직은 확실히 결론이 안 났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M&A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더라도 이 회사 기업끼리, 특히 글로벌 다른 나라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금방 M&A가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1년, 2년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 추진이잖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 합병을 하고 나서 제약까지 합병을 한 다음에는 결국은 셀트리온이 남잖아요. 셀트리온의 지주회사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을 시키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LG그룹의 지주회사는 LG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각 그룹들도 지주회사들이 다 상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은 정자를 또 하면서 청약을 받으면서 자금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자사주를 통해서 2세 승계 문제 뭐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SK증권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실적에 대해서는요, 호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10월 들어서 나온 각 정군사들의 보고서 자료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은 계속 상향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균을 내보면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상향 추세 좋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내년 실적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의 실적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SK증권의 자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짐펜트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평가를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요, 일단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는 무난히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 직후에 단기적인 시너지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옳다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24년 실적에 대한 이야기죠. 합병 이후에 무난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짐펜트라 이야기를 하면서요, 셀트리온 그룹이 제시한 보수적 가이던스 24년에 램시마에서, 이것은 유럽에서잖아요, 4천억, 그리고 미국에서 짐펜트라 6천억을 회사에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SK증권에서는요, 하지만 23년 램시마 에셋이 매출 감안시, 이것은 유럽에서잖아요, 24년에는 약 6천억 원이 기대가 된다. 즉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 등 다른 쪽에서 24년에는 램시마 에셋이가 6천억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회사보다는 2천억 정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짐펜트라잖아요. 6천억의 가정은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 업계에서 나온 보고서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보고서들의 시각은 짐펜트라가 미국에서 출시하자마자 24년에 바로 매출액 6천억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었잖아요. 그러나 SK증권 자료는요, 6천억은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이외 지역 유럽을 포함해서 램시마 SC가 6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 SC, 진펜트라에 대한 새로운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병하게 되면 24년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램시마 SC의 재고가 다 나가야만 원가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SK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당초 합병 이후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의 시너지가 제한적일 수 있음에 대한 시장의 우려 역시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 램시마 SC와 진펜트라의 매출 기대치를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재고로 있는 램시마 SC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요 재고는 24년 내년 중순경이면 다 팔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빨리 24년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미국에서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더 나오게 되면은 이 기간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합병됐다 해서 24년에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특히 원가율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원가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전략적인 측면도 바뀔 것이다. 따라서 시장 지배력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팔아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합병 원년인 24년에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시각이 SK증권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은 역시 진펜트라, 램시마 S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플루익시맙 즉 레미케이드, 램시마잖아요. 요 치료제가 유시 즉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에서는 효능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가장 효능이 나쁜 것이 아달리무밥 즉 휴미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펜트라의 미국에서의 허가도 유시 즉 궤양성 대장염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요? 크론병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신약으로 인정이 된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시장을 아달리무밥 즉 휴미라가 49%, 37% 각각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부분은 아달리무밥, 휴미라의 효능이 제일 안 좋잖아요. 인플릭시맙의 효능이 가장 좋잖아요. 이번에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이 시장을 뺏어온다는 이야기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0%, 24%씩 다 절반씩 다 뺏어온다. 휴미라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시장을 뺏어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합병은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펜트라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또 시장에서의 평가를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국민연금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 때문에 합병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요. 3분기와 4분기 실적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한 시장에서의 인식 변화 이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이잖아요. 실적 부분, 펀더멘털 부분이 핵심이라는 측면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죠. 국민연금은 실익이 낮을 경우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과거의 케이스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요. 미래에셋 대우와 미래에셋 정권은 합병을 할 때 합병이 됐잖아요. 반대를 했음에서도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를 안 한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 주가가 2.2%, 1.9% 정도밖에 안 낮았다. 차이가 별로 안 났다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은 무산시켰잖아요. 이때 보시면 가격 차이가 4%, 6.6% 났기 때문에 주가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죠. 이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절반이 최대일 것이고 또한 충분히 100% 다 한다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실적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그 핵심은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 가격도 다 왔잖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주식 매수 청구 이런 문제보다는 펀더멘탈적인 실적, 앞으로의 3,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면요. 결론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